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민주당의 악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우선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방중 이슈가 있어가지고요. 네. 뭐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본회의도 미루고 이번 주에는 법안 통과 안 시키겠다 이런 지금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그와 별건으로 여튼 공천헌금이라고 하는 이슈는 지방선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들 살얼음 걷는 듯한 모습이긴 합니다. 쉬쉬하면서 말을 잘 안 하려고 하죠. 말을 잘 안 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물어봤을 경우에는 나도 놀랍다, 충격이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전에 없는 일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모양새이고요. 근데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건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렇게 이제 성격 규정 관계 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 안 한다 이런 건데 두 분의 그 저기 평가는 어떠십니까? 이런 입장에 대한. 너무 방어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잘못하면 이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안 하겠다는 거는 요것만 딱 이제 암세포 도려내시 잘라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제 감자 썩은 부분만 도려내듯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실제로 어디까지가 썩은 거고 아닌지는 다 파악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에서 오히려 강수를 두면서 다 해보겠다, 뭐 제보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굉장히 너무 전소사 안 하고 이거 딱 이건 이 강선우, 김병기 그리고 뭐 김경 요 정도로만 딱 국한시켜서 하게 되면은 뒤에 뭐가 있나? 왜 저렇게까지 수세적으로 저렇게 나오는 거지라는 의문을 오히려 불러일으키잖아요. 역공의 비밀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저는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사무총장이 이렇게 탁 자르고 나서는 거는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니었다. 가능성과 옵션을 좀 열어두는 자세가 훨씬 더 좋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근데 이제 통상 어떻게 조사하느냐가 문제일 텐데, 당 전체를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쪽 표현에 따르면 들쑤시고 다닌다라고 하는 게 부담스러운 지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아멘감찰단이라고 하는 것을 출범을 시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은 또 선거가 있기 전에는 당무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는 가서 다 감찰하고 이런 것들은 통상 있었던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멘감찰단에 또 그 감찰단장을 맡게 된 이상식 의원이 적절하냐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에서 90만 원 벌금형을 받은 바가 있어가지고요. 경찰 출신 아닌가요? 예, 그렇죠.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이긴 한데, 물론 뭐 100만 원 이상이 아니어서 의원직 상실을 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당의 어떤 기강을 세우는 자리에 이게 적절한 인사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수습되는 모양새이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설왕설래하고 있는 모습이죠. 좀 더 구체화시키죠. 김병기 의원이 어제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 나갔어요. 네, 저희는 출연을 안 합니다, 참고로. 네. 그런데 제명당하면 당했지 탈당은 안 한다고 했어요. 왜 버티기 모드로 들어갔다고 분석을 하십니까? 왜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본인이 탈당을 하게 되면은 마치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의혹을 인정한 듯한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차단을 하고 본인 최대 떳떳함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난 거리낄 게 없다, 당에 남아서 조사 받겠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탈당하는 강선호 의원은 그러니까 이제 책임지는 자세가 좀 다른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본인이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본인 자리 보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서, 또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제 해명이 잘 나왔다고 보기도 좀 어렵지 않나요? 그 해명 내용을 봤습니다만 팩트 반박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던데. 네, 그렇죠. 물음표가 많이 남아가지고 당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특히나 어제 인터뷰도 당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인터뷰였던 것 같긴 합니다. 김은지 기자 보기에는 왜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방법이 없다고 여기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방법이 없다? 예, 자, 제명시키면 시켜라. 나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김병기 의원이 어떤 본인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있어가지고 행했던 행태들의 굉장히 일관성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판점이 많긴 하지만 본인은 계속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서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문제가 커왔던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인은 나는 내 스스로 문제 없다라고 하는 지점들에 대해서 내가 잘리면 잘렸지 나가진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 안의 일관성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나저나 제가 요즘 갈수록 이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만 원내대표 출신이 이렇게 문제에 휩싸여가지고 거취 논란이 된 경우 보셨습니까? 원내대표가 중간 사퇴를 하는 게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 그러니까 처음 겪는 경험이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그것도 이제 무슨 개인 비리 관련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어떤 뭐 입법안 처리에 두고 뭐 당에서 갈등이 있었다, 뭐 그래서 책임을 진다, 그래서 통과를 못 시켜서 책임지고 사퇴한 이런 건 있었죠. 그렇죠. 그런 과거에. 경우는 있었죠. 예전에 세월호 때 박영선 의원이었었나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개인 문제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저는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봐도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거는 결국 당에서 또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또 하나의 전례가 되는 거잖아요. 선례가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지금 당에서도 일단 지금 윤리심판원에 넘겨놓고 너무 지금 늦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일인가에 지금 회의 열린다면서 그렇죠. 윤리심판원. 그게 이제 어제 발표가 난 거기 때문에 딱 일주일 후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그럼 더 두드려 맞아야 되는 거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까지 문제를 질질 끌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럼 윤리심판원 입장에서는 지금 김병기 의원은 나는 잘못한 것 없다. 사실 무근이다. 지금 보도된 게 저 다 억가다 이런 거잖아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러면 윤리심판원은 네 말 다 틀려 하고 그냥 그럼 바로 징계 때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강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제명을 하는 조치를 그건 최고에서 취하긴 비상징계한 했었습니다. 거고 예. 그잖아요. 윤리심판은 거치지도 않았잖아요. 예, 당 차원에서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민주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선다 모양새가 보이지 않아요. 되게 좀 미온적이다. 마지못해 하고 있다. 특히나 김병기 의원 관련 대처들에 대해서도 뭔가 되게 전격적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리스크를 빨리 털고 당원들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전격적인 조치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 최소한도면 어떻게 꾸역꾸역 하는 정도에만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있다는 모양새가 자꾸 근데 보이거든요. 여기서 하나 고려돼야 될 게 이해운 후보자와의 연관성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병기 의원에게 제기되는 의혹의 상당 부분이 이해운 후보자 의혹과 겹쳐요. 의혹의 성격이. 근데 당에서 단칼로 김병기 의원을 제명 처리를 해버리면 이해운 방어가 안 돼요. 혹시 이 점이 고려가 됐을 여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청와대에서는 사실 죄송합니다. 청와대가 다시 네, 이제 아직 옮겨갔는데 시차 적응이 안 되고 있어요. 두 번이나 틀리네요. 네. 청와대에서는 사실 당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방어해주지 않는다라는 일종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바로 합니다. 그거죠. 거꾸로 보면 청와대에서 방어해 주기를 원하는데 방어해 주려면 김병기부터 방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묘한 게 나 이따가도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사실은 둘 다 이해운 후보자가 딱히 통과되는 게 그걸 바라지 않는 모양새거든요. 근데 동시에 그렇다고 자기 손에 피 묻혀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칼을 쓰기도 좀 모호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어도 그렇고 공격도 그렇고 어느 쪽 스탠스도 양당이 다 잡기가 좀 모호한 입장이 되어버렸다. 이게 여러 가지 정무적인 부분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최근 기준 이해운 후보자는 양당이 다 지금 별로 마뜩찮아하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낙마할 거다 뭐 이런 게 좀 기류가 있었는데 어제 얘기로는 서로가 약간 이 막타를 미루고 있어가지고 이러다가 얼레벌레 돼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는 좀 그 민주당 지도부의 그 처리 방법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짧은 생각 하나는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예우해 주나?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남는 해석의 여지는 결국은 이해운 후보자와 연관성 말고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해석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무적으로는 저는 그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쪽에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접근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한나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어느 쪽에 둬도 지금 이게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거죠. 결국은 이해운 후보자의 낙마 여부에 대해서 최종 그 귀착점을 보고 난 다음에 김병기 의원에 대한 처리 방침을 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왜냐하면 여기에는 청와대가 있기 때문인 거죠. 청와대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방어는 못 해주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낙마의 길을 열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도리 이상.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그 사이에 또 어떤 보도가 쏟아질지에 대해서 좀 집중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시간이 꽤 남아 있거든요. 네. 지금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청문 일정이 아직 정확하게 잡힌 건 아닌데 15일 내외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아직까지도 지금 열흘 가까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가 더 나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윤석열 구형 있고 뭐 하고 그러면서 또 더 큰 사안이 온다. 뭐 혹시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예. 근데 뭐 아무튼. 또 이혜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물론 지금 어쨌든 요것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예. 이틀이냐 하루냐부터 해가지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쪽이 원내대표가 민주당 공석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원내 사안에 대해서 어쨌든 사령탑이 없는 거라서 그것 때문에 또 약간 이 원내 협상이 좀 지연될 가능성 좀 바로 있는 그 얘기를 상황입니다. 해봅시다. 지금 원내대표 경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파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도 모르는 게 원내대표 경선이라는 거잖아요. 원래. 그죠?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어떻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박정, 백혜련, 진성준, 한병도 이렇게 네 분이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재보궐이기 때문에 전에 없는 굉장히 유례 없는 남은 임기가 5개월이라고 하는 걸 포인트로 봐서 이번 구도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에 2명은 남은 임기만 채운다라고 했고요. 나머지 2명은 내가 남은 임기도 채우지만 다음에 또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표를 어떻게 줄지를 좀 고민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남은 임기만 채우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곳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 2명이 누구예요? 진성준 의원하고 또 아니, 5개월만 하겠다. 박정 의원이죠. 의원하고 예, 2명. 예, 그런데 또 여기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권리당원 투표가 이번에 20% 반영되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네, 지금 뭐 코스피 5천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지금 꽂혀 있는 당원들 분위기를 본다면 진성준 의원은 좀 불리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요? 예. 진선수 의원이 약간 조금 뭐랄까 미운 털이 박혔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제 보니까 과거 이제 어떤 뭐 금투세라든지 예, 여러 가지 그런 것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뭐랄까요 당원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뭔가 이 당대표 혹은 이 대통령에 관련된 기조와 좀 맞지 않는 사람 아니냐라는 이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인기가 좀 덜한 거고 아마 그렇다 보니까 또 더더욱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임기 관련해서 던졌던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근데 또 봐야죠. 이게 어쨌든 그렇죠. 이제 이 매번 원내대표 선거가 가장 기자들이 어렵기는 한데 물론 이제 제 역수립적이긴 합니다만 민주당 원내대표 이번에 정말 전혀 모르겠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큰 관심이 있나 국민적으로? 예,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요 안에서의 중요한 분기점인 거지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다른 이슈들이 너무 커가지고 생각보다 좀 원내대표 선거도 빠르게 조용하게 치러지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원내대표 경선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방송 인터뷰 이런 데서 얘기는 못해도 사석에서는 그래도 누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다 선거 운동을 합니다. 특히나 원내대표 선거가 어려운 것이 국회의원들은 단체로 만나는 걸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선거 운동 해본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짧아도 건건히 개별 시간을 내서 차라도 한 잔 마셔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선거 기간은 짧고 그리고 예정치 못하게 생겼던 시간이 선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더 그런 그러니까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도 하나가 재보궐이기 때문에 임기를 채우냐 안 채우냐지 사실 그것도 꼭 그렇게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의원들의 개인 친분 관계라든지 평상시 닦아놓은 그러니까. 이야기 그리고는 어떤 당직을 줄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진짜 이거 쉽게 예단할 수는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번 같은 좀 흐름이 좀 잘 안 잡힌다. 맥이 좀 잘 안 잡힌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뭐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죠. 최고위원 경선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얘기 좀 들으셨어요? 더더욱 원내대표보다도 진짜 관심이 좀 적긴 진짜. 하죠. 그러니까. 네. 야, 원내대표 어쨌든 중요한 자리고 그래도 그리고 같은 날 어쩔 수 없잖아요. 같은 날 하죠. 예, 당원 투표들이 또 반영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원내대표 선거는 당원들한테 굉장히 핫한 주제일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보궐선거라 그런가 둘 다. 최고위는 그러니까 저는 워낙 그게 없다 보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친청 친명 뭐 2대2 구도 됐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저도 그것도 계속 이게 맞나? 이게 적절한 틀인가? 역시나 제 옆출입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다만 이제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면 내란에 가까운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의 쟁점을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뚜껑 열어봐야지. 누가 알겠어요.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8일에 지금 쇄신안 발표합니까?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날짜 확정된 거 아니에요? 잠정 추정. 잠정 추정? 이제 형식이나 뭐 내용이나 그다음에 날짜 같은 것도 8일설이 많이 돌고 지금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당에서 공식 확인해 주진 않았고요. 뭐 엊그제도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질문이 나왔는데 뭐 그렇게 좀 고려는 하고 있는데 아무튼 확정되면 발표하겠다라는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했던 게 그 쇄신안 발표가 먼저 나오느냐 윤리위원회 결정이 먼저 나오느냐 이게 사실은 궁금했는데 근데 아침에 속보가 윤리위원 2명이 사임한다고 발표했다면서요. 부담스럽겠죠? 이름 저기 뭐냐면 노출됐다고.
그럼 지금 이것도 이제 성립 안 되는 얘기가 돼버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예, 또 이제 장도영 대표의 또 큰 그림이 하나가 또 퍼즐이 빠지게 된 거죠. 근데 아무튼 근데 그 윤리위원회 임명했잖아요. 윤리위원들을.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당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던가요? 당에서요? 예, 한동훈 징계와 관련해서. 아니 뭐 수순이죠. 수순이다? 징계를 위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게 하나의 흐름이에요. 딱 보게 되면 개별적인 사건 같지만 자,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사퇴했습니다. 사임했습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사의를 표명한 게 12월 30일이래요. 12월 30일이 어떤 날이냐? 김도읍 의장이 갑자기 그날 오전 원내대책 회의 도중에 모두 발언 때 계엄 관련해서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사과 입장을 밝힌 날 사의를 표명한 거예요. 근데 장도영 대표는 그 사의를 수리합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인 틀을 뭐라 그래요? 인적 쇄신이라는 명분으로 하고 있어요. 인적 쇄신으로 계엄에 사과한 사람 내보내겠다는 이 직을 건 사람은 내보내는 거잖아요. 이거 뭡니까? 장도영 대표 기조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의를 수리해서 발표한 날이 윤리위원 임명도 한 날이에요. 그 윤리위원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요 징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요거는 징계하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려고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을 하나의 점으로 모이게 되면은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인적 쇄신은 뭐냐? 당은 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친한계 쪽 혹은 그쪽의 어떤 소상파 비스무리한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빈자리를 파격적으로 더 이상한 사람 안 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걸 보죠. 근데 그러면 곽우신 기자의 예상이 그대로 적중을 해서 현실화된다고 쳐요. 여기다가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이제 뭐 어차피 당원권 정지 2년에 징계안이 권고가 됐으니까 같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친한계는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어떤 정치적 행보를 그을까요? 만약에? 네, 우선 1월 9일에 이제 행사가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고향에서도 했던 그 토크 콘서트 비슷한 것을 1월 9일에 김경진 전 의원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메시지를 좀 하나 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우선은 어떤 정도의 톤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좀 분위기를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각을 기울이고 있고요.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어느 수준으로 메시지를 낼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아직 뭐 내부 입장이 정리돼 있고 이런 건 아니고 사실 뭐 내부라고 하기에는 한동훈계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아직 어떻게 하겠다. 상황을 살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지금 8일에 입장을 낸다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유동적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9일에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어떤 정도의 톤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지레짐작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오는 메시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좀 상황을 보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김종혁 전 최고의 징계 수위보다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수위가 높을 거 아니에요? 명분상 높을까 싶긴 한데 왜냐면 직접 댓글을 단 건 아니잖아요. 직접 게시글을 남긴 건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해갖고 그러니까 지금 당로 감사에도 되게 모호하게 한 게 그렇게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책임을 얘기해요. 가족들 똑바로 관리했어야지 이를 책임으로 묻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지금 당직 또는 일반 당원에 그러다 보니까 징계 수위를 못 정하고 넘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뭐 윤리위원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다 이제 호떡 뒤집어 먹듯이 이 장 대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 뭐 세게 내면 세게 낼 수도 있겠죠. 다만 이거를 김종혁 전 최고는 직접 발언을 가지고 해당 행위라고 건 거였는데 비교했을 때 이것보다 세게 건다고 하게 되면 글쎄요. 뭐 물론 그거에 대한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 근데 어쨌든 핵심은 몇 달이 나오든 그냥 딱 요 지방선거까지만 못 나오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경고로 끝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뭐 한 몇 개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동혁 체제가 이제 일정 부분 사실 이제 쇄신은 포기한 것 같고요. 이제 장동혁 체제에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 국민의힘 안에서 그러니까 붕괴라고 하는 이야기를 데드라인 구정으로 잡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아하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부분을 그때까지 이제 할까 말까로 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을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카드로 활용하면서 세게 가는 것처럼 하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브레이크가 밟히기도 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구정까지만 버티면 그때부터는 이제 지방선거 공천관리의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공관위원장을 임명하게 됨으로써 본인이 가지게 된 그립이 더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데드라인을 구정으로 잡고 지금 움직이면서 이것이 몇 가지 역학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태길과 관련해서 그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의 문제를 딱 이제 공개 제기를 한 그날이 김병기 의원과 강선 의원 그 문제가 터진 날이지 않습니까? 그때 국민의힘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어쩌면 저렇게 초를 치냐, 그죠? 이건 물론 제 표현입니다만, 그죠? 의역을 해서.
근데 요번에도 그런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딜레마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쇄신을 포기한 쇄신안이라고 한다면 당 안에서 안팎에서도 엄청나게 또 논란 벌어질 건데 그래 버리면 이 타이밍에 지금 이거에서 또 당의 분란을 좀 촉발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 또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 책임이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에 나오는 지지율은 선거에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결과적으로 투표장 들어갈 때 즈음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중요하고 그때 민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당장 내가 좀 비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그 비판이 본인이 보기에는 레거시 미디어의 중심 그러니까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좀 그렇게 되더라도 가야 된다. 오히려 지금 정리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도 아니 민주당발 악재가 저렇게 많은데 지금 야당이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왜 이 전선을 제대로 못 치고 투쟁도 제대로 원내 투쟁도 제대로 못 하고 지지율도 지지부진하냐. 이거 결국 장동혁 대표가 이상한데 지금 당력을 쏟아부으면서 지금 초점을 흐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장 대표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빨리 정리를 해야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 장 대표 체제의 어쨌든 최우선은 지방선거까지 본인 체제를 유지해 보겠다. 결과는 모르겠고 일단 그거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르겠고 이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 한동훈 찍어내기 쪽에 방점을 찍어가지고 지금 모든 당내 이슈가 굴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하고 싶겠죠. 본인은 빨리 이거를 정리하고 분란을 정리를 해야. 그러니까 막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만나러 갔다가 근데 괜히 또 약간 이상한 소리 쓴소리 듣고 와가지고 좀 모호하게 막 백브리핑에서 온 대변인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메시지 마사지하느라고 막 혼신을 쏟고 막 이런데 막 이상한 데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대변인 얘기 나왔으니까 그 조용술 대변인이 그 베네수엘라 관련해서 했던 논평 있잖아요. 네. 당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당에서요? 근데 저는 그 논평이 이상한데 그거는 당의 평균적인 수준이 그래서 이상한 논평이 나온 거라 저는 뭐 크게 당에서 크게 이견은 없을 겁니다. 놀라운 사건은 아니다. 예, 예, 예. 아 이게 왜냐하면은 당의 전반적 분위기에 예, 비하면. 이 뭐 매번 당 그 논평 같은 거 보게 되면 이상한 아무 말 할 때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거의 약간 아무 말 갖다 붙인 거여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뭐 조율돼가지고 뭐 우리가 좀 품격 있게 아니면 좀 제대로 뭐 비판해보자 이런 게 없어가지고 별로 특별히 뭐 저는 이상하게 튀는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튀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 튀는 논평은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요. 조영수 대변인이 또 이게 좀 실수를 좀 많이 하는 게 어제 같은 경우에도 김도엽 정책위의장 사태 관련해 가지고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할 때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기자들한테 개인적인 사유로 네 맞아요. 사퇴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당 공보실에서 나중에 개인적인 사유란 말은 취소하겠다고 했어요. 그건 뭐냐? 근데 개인적인 사유가는 아닌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유인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대변인과 당이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대변인이 당의 입이라서 대변인의 말은 꼭 그게 당의 공식 입장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좀 정리가 안 될 정도로 당이 뭐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면 뭐 8일이 될지 9일이 될지는 아직은 미정인데 장동혁 대표가 발표하는 내용은 쇄신안은 아니다. 그럼 고지만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 기준의 쇄신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이야기들일 겁니다. 12월 3일만 하더라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날 어떤 수준의 사과라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비상계엄은 당시 야당의 폭거 때문에 이뤄진 일이라고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과 똑같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장동혁 대표가 바랬던 것들은 그 추경호 이제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좀 전반적으로 바뀐 분위기가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뭐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말만 쇄신이지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면 윤과의 어떤 절연 메시지도 없을 것이다. 아니 오죽하면은 지난 그 2일이었죠. 그 기자간담회 때 계엄 관련 입장 물어보니까 그만 물어보라고 장동혁 대표가 그걸 자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라고 자기는 이미 여러 번 밝혔다라고 또 약간 불쾌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잖아요. 네. 그 본인이 정말 저러할 의지가 있고 이거에 대해 한 게 있으면은 기자들이 100번 물어봐도 101번 사과하고 얘기하고 입장 밝히고 정리를 해서 신뢰를 쌓을 생각을 해서 그게 아니라 아 그만 물어봐라 계속 얘기했잖아. 이거 자체가 당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 저 당은 그냥 망하는구나, 그냥 침몰하는구나. 역시 저 당은 개선의 여지가 없구나라고 네. 그냥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쓸데없는 질문 하나 하고 지금 뭐 그 얘기를 했으니까 질문한 기자가 면박당했잖아요. 그럴 때 보통 기자들은 전투력이 뿜뿜됩니까 아니면 기가 죽습니까? 아, 그건 이제 기자 개별의 그런 건데 네. 저는 그게 양식입니다.
저의 삶의 양식이자 전투력, 원동력입니다. 전투력 뿜뿜니다. 그럼요. 전 다 그런 거 기록해 두거든요. 네. 네, 목격한 바가 없어갖고. 곽우신 기자가 쓰는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예전에 박대출이 정책위장 할 때 저한테 뭐라고 한 것 가지고도 하고 뭐 저 예전에 그 후배가 홍준표 전 시장 후보한테 이제 한마디 들은 것 때문에 대신 가가지고 막 얘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런 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재가 잘 안 되죠. 원래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그 요새는 현장에 백불 잘 안 붙는데 그 어쩌다가 한번 가게 되면은 저 아는 분들이 약간 반장님 직접 오셨네요. 오늘은 점점점 그럴 때 있어가지고 약간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약간 보통 말진이 가죠. 그렇죠. 보통 말지이니까. 네. 그럼 왜 갔는데요, 근데? 네? 왜 갔어요? 근데? 현장 그럼 챙기로. 그거는 후배도 그날 없고 뭐 물어볼 거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안 물어볼 것 같고 애들이 그래갖고 한번 간 적 있었죠. 곽우신 기자 이름으로 논평도 나온 적 있어요. 저 적용 논평을 실명으로 몇 번이나 내준 당이기 때문에. 본거 같네요. 저 질문할게 하면 그래 질문권 안 주고 막 이러잖아요. 질문권을 그냥 피해서 안 주는 건 민주당 스타일이고 저희는 거기를 들은 다음에 거기는 답변 안 하겠어. 너무 뭐 무시하거나 이제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게 이제 약간 국민의힘 스타일이고 그렇게 합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